자, 안녕하십니까. 사이클 투자 김민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주식을 그만둬야 될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거시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을 뭐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시죠. 최근에 그 코스닥의 현물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오늘 좀 멈췄습니다. 피크는 좀 쳤다고 보여지고, 코스닥 종목 중에 대차장고나 공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의 수익 실현이 일환이지 않았나 주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요. 오늘은 그거보다도 좀 거시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서 빠르게 좀 한번 컨텐츠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들었던 고민사항인데, 주식을 좀 그만둬야 될 세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술적, 펀더멘탈,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리스펙하고 있고요. 단지, 알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스타일들은 사실상 늘 주식시장의 일련으로 본다면,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가 많죠.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컨텐츠가 생각이 났냐? 지금 오늘 5월 20일 3시 42분입니다. 본장 종료가 되어서 그래도 뭐 소소하게 마무리가 좀 됐는데, 최근에 4월에 관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관세에 처음부터 올해 트럼프가 되고 나서 관세에 따른 노이즈가 있을 것을 미리 예측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방법론이 무엇이 됐던 간에 좀 하나의 페이지 않을까. 트럼프의 본인의 우월적 지위나 관세 무역 협정에 관한 아주 높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라면 좀 무대응해 가야 되겠다. 당장 사실 내일도 다시 관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휩쓸려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월, 2월, 3월까지 1분기에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4월이 들어오면서 좀 시장이나 유저분들이나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고생이 많은데, 이런 유형분들은 일단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자기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비난이나 비판은 특히 비난 정중히 좀 사양하고요. 그럴 시간에 본인들 수양을 하시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 이 충동형 매수 중독자 있어요. 뉴스만 보면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서. 너무 심플해요, 사실. 이런 분들은 빠르게 주식을 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플로우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뉴스만 보면 들어가서 다 올랐으니까 내가 사면 그때부터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한번 반문을 해보게 만듭니다. 너무 충동형이지 않나, 좀 오만한 거죠. 그 다음에 수익률 집착창 손절러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큰 대시세점에 아주 좋은 타점에 진입을 했는데도 인내심이 너무 적어서 손절해요. 그 사람들 손절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 일상적인 그런 게 물었을 때는 손절이 짧은 편인데, 이번에 관세 때만 좀 버텼거든요. 3%만 돼도 자르는 거죠. 결국 이런 분들은 큰 반등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보고 나니 들어갔던 자리가 최적의 타점이었던 거죠. 실전 예니 내가 손절하고 나니 쭉쭉 가네. 네. 물론 그 기간이 무한정 길면 좀 안 되겠죠. 사이클의 최고점에 물렸다든지, 금리 인상의 최상단에서 물렸다든지, 뭐 전쟁이 났다든지 등등의 여러 기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예를 들어 2주였다, 한 달이었다, 그죠? 좀 아쉽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행인데, 카더라 믿는 묻지마 유형. 유튜브, 카페, 누가 이야기를 했다, 종목 이름부터 외우죠. 네. 커피를 한 잔 딱 마셔요. 야, 에코프로가 500만원 간다더라, 너 그거 사. 에코프로만 외우는 거죠. 지금 뭐
분할됐나요? 분할됐는데도 뭐 가격은 참담합니다. 뭐 특정 종목을 꼭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유형도 사실 이런 내용을 듣는 것까진 좋죠. 유튜브나 카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청취해보고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받는 과정까지 좋은데, 제가 그러죠.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받는 것과 그냥 종목 이름표 외우고 와 추정하고 자 갑니다 무조건 믿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 신이 아니에요. 전문가나 애널리스트 신이 와도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코멘트를 좀 써봤습니다. 네. 매크로나 대외 변수의 본질과 싸우고나는 자, 주식시장에 이렇게 파도처럼 흐름을 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인내해야 될 때가 있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인고의 산물 등등인데, 내가 좋은 최적의 타점에 샀지만 그때 때마침 대외 변수가 불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효과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주식이 조금 과대 낙폭으로 갔다든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매크로나 대외 변수가 불었을 때 이거는 이해나 동의의 과정이 아닙니다. 네. 시장이 여러분들께 동의나 이해의 과정을 구하지 않아요.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종목이 좀 내려갔을 때 이해나 동의의 과정을 구할 수 있지만, 전문가라면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고, 단지 전문가라면 원인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지, 그죠? 그 대응 전략을 짜보니 손실을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 내지는 이거는 조금 인내를 해서 수익화로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빠르게 판단하는 게 사실은 전문가의 역할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유형에 해 보신다면 빠르게 정말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매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개선하거나 고칠 수 있다면 너무 좋고요. 정 내 스타일 때문에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저축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살아남는 투자자 한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결합 요소입니다. 지켜보는 힘, 들어갈 때도 지켜보는 힘이 있는 거죠. 차분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샀어도 또 지켜보는 힘이 필요해요. 그 종목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닌 정말로 시장에 예측치 못한 돌발 변수라든지, 뭐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났다든지,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무슨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 이 지켜보는 힘, 인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분할 매수입니다. 그리고 타점이에요. 팔 때도 분할 매도고요. 그렇죠? 팔 때도 내가 이 지점에서 타점을 보면서 파는 것이 내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반모를 해봐야 되죠. 타점이 정확해도요, 여러분들 분할을 잘해도요, 매크로나 대외 변수에 무너집니다. 그게 주식의 본질이에요. 그 주식의 본질인데, 그것에 대응을 할 것이냐, 손실 대응을 할 것이냐, 조금 버티기로 갈 것이냐, 결국은 인내심을 가져서 수익 대응을 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고. 그러면 먼저 타점이 정확해도 어떤 변수가 불었을 때 이게 일상적인 매크로 변수의 하락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요.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이 부분이 아주 예상치 못한 매크로 대외 변수인가, 빠르게 분석을 해봐야죠. 전문가라면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올려야 되고, 그죠? 내가 너를 너무 믿었다, 너무 짜증난다, 네. 그런 시간에 수양을 더 하는 게 맞고요. 또한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변수가 발생될 듯한데 들어가기 전에 뭔가 조금 낌새들이 있어. 그것을 무시할 것인가, 그 변수가 내가 예상한 대로 벌어졌을 때 대응할 것인가.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이 세 가지 원칙과 이 개괄적인 요소들을 참고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빠른 대응 전략에 따라서 수익화 행진을 해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예시인데요,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시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런 거죠. 반도체를 공장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낙폭과대다, 지수와의 괴리감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지수와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겠구나. 자, 진입해요.
좁히지 못했을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어요. 낙폭과되고 펀더멘털이 안 좋아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펀더멘털이 개선될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 반등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을 할 것이냐. 그게 무작정 손절은 아니죠. 그 손절에 따른 손실률 그리고 그 종목을 보유했던 기간 등등이 필요한 것이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를 공략한다? 정말 알테오젠처럼 앞으로 키트르다 SC 제형에 관해서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가 커가는 쪽에 공략을 할 것이냐? 단기 이벤트성 집중을 할 것이냐? 아마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고수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스스로의 그 실수를 반성하고 실수가 되풀이되면 뭐다? 계좌가 곤욕스러워진다. 저 김민준의 이야기입니다. 늘 구독자나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쪽이죠. 그러면 사실상 그 매크로 변수야 대외 변수에 잘 대응하지 못한 것도 실수예요. 자, 화장품 공략한다. 중국의 관광 회복이 되고 한학령 해제 기대감이 있고 뭐 사업의 다각화, 북미 매출, 중국 매출이 살아나는 쪽에 기대감 지속인데 이 위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조선방선, 시속 게임은 없는가? 성장주와의 시속 게임이 없는가? 이런 거죠. 괴리감 맞추기로는 가는가? 지수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올라가는 건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판단하고 계신지 반문을 좀 해봐야 되고요. 종목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도 모두 다 동일한 게 매크로 변수에 동일한 취약점을 갖고 있고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입니다. 실전 주식은 단 한 번 제대로 배워야 끝나는 거고요. 저는 그 이통화토 방송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을 이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뭐 안내 문구 하나 드리면 최근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률 리딩 빅데이터 방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30일까지 할인 이벤트 20%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늘 어떤 방이든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30명이 차면 조기 마감하고요. 본방입니다. 30% 할인하고 여기는 20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전 타점, 수급 전략, 이론 다처면 더 이상 받지는 않아요. 네, 여기는 20명으로 제한을 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자 하는 교육형 전문가를 좀 찾는다. 나의 습관과 잘못된 어떤 접근 방법을 고쳐서 같이 향해 가서 부의 지름길로 조금은 빨리 갈 수 있는 또 빨리 가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요즘에 여러분들 굉장히 물가가 비싸잖아요. 이런 할인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기운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죠. HBM4 로직 다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종목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고요. 화면 보시면 아래에 그 문자하고 18시 이후에 방송국 전화번호입니다. 남겨져 있으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할인 기간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